사소한 실수에도 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나요?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혹할 때가 있죠.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밤새도록 후회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모두 내 탓인 것 같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책은 때로 다른 어떤 고통보다 마음을 깊이 무너뜨립니다. 타인의 비난보다 나 스스로 나를 향한 비난이 더 날카롭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자책의 뿌리를 이해하면 고통의 구조가 보입니다. 불교 심리화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자책은 스스로를 나아지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자신에게 가혹할까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불교는 자책의 근원을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단단한 실체로 여깁니다. 이 나는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 이상과 자주 어긋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해야 할 일을 만듭니다. 이 간극이 생길 때 자책이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거리가 고통이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실수, 나의 결과와 나 자체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나는 실수한 사람이 되고 실패를 경험한 것이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행동과 존재는 다르다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행위가 일어날 뿐입니다. 실수는 일어난 사건이지 나 자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행위와 자아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나 전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책은 이 착각 위에서 자랍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운명론이나 처벌로 오해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은 자책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과거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위는 조건일 뿐 현재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비난 자체도 일종의 집착이라고 봅니다.
자책은 겉으로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생각 속에는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숨은 기대가 있습니다. 완벽한 나를 지키려는 마음, 그 이상의 집착하는 마음이 자책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반성은 고요하고 담담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고 배우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감정에 휩싸여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 처벌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자책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내면에 비난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부모의 꾸중, 선생님의 질책, 사회의 기대가 내면화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들이 외부에서 올 때도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서 나올 때는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비난자는 쉬지 않고 나를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심리학은 이것이 완벽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완벽주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를 실패로 봅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자책을 키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쓸모없다.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게 망했다. 이런 극단적 사고가 자책을 끝없이 반복하게 합니다. 완벽주의 뒤에는 되게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가 없고 무언가를 이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자책은 이 무가치함을 확인하고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의 결여가 자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실수하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런 것도 못하다니. 한심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자기 방종으로 착각합니다. 나에게 너그러우면 나태해질 거야. 엄격해야 발전한다. 이런 믿음이 자책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자책은 동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을 만듭니다. 자기 연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회복력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불교와 심리학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자책은 나 자체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고 매 순간 변화하는 흐름만 있습니다. 실수는 그 흐름의 한순간이지 나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이 실수와 나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자책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보입니다.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까봐 스스로를 먼저 공격합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비난하면 조금은 덜 아플 거라는 무의식적 방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스스로 입힌 상처는 타인이 준 상처보다 깊습니다. 자책 속에는 또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수많은 조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행동해도 결과는 내 통제 밖입니다. 자책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자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책은 나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나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책이 아니라 자각에서 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책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실천을 함께 탐구합니다. 먼저 자책이 올라오는 순간을 세밀하게 관찰해 봅니다. 어제의 실수를 떠올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나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목 뒤가 뻐근해지거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정말 멍청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이 목소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감정이 밀려옵니다.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입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에 휩쓸려 갑니다. 자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봅니다. 아, 지금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자책의 목소리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났구나 라고 담담히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쓸모없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로 바뀝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자유를 만듭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할 때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 자기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기 자비는 불교의 명상에서 왔습니다. 자신에게 친절과 연민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어봅니다. 그 온기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순간이 힘들구나.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듯이 나도 불완전한 존재야. 나에게 친절하기를.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태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는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나를 돌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대합니다. 같은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반복하면 내면의 비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대신 내면에 돌보는 자, 내면의 지혜로운 친구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책할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 덩어리를 느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합니다. 나는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객관화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명명할 때 뇌의 감정 중추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고 통제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과 나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다는 느낌이 지금 있다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네 번째는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불교적 수용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하고 불완전하며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실수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일본의 철학은 불완전함 속에 아름다움을 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실수도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자책은 힘을 잃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는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야. 나의 부족함도 나의 일부야. 이런 수용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며 진정한 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면의 비난자와 나를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내면의 비난자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면화된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부모의 질책, 사회의 기대, 완벽주의 문화가 만든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더 깊은 나가 있습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이 관찰자를 발견합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 감정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자책의 목소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비난자가 말할 때 이렇게 응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할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내면의 비난자는 약해지고 지혜로운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배웁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실수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실수가 나에게 보여주는 나의 성장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자책의 악순환을 끊고 건설적인 성찰로 이끕니다. 불교는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왜곡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나의 무가치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호흡과 함께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책은 대부분 과거에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과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호흡을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과거의 자책에서 벗어나 지금의 평화로 들어옵니다.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자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를 탓하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책은 너무 오래 나를 괴롭혀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책의 소음이 멈출 때 내면에 지혜가 들립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잘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비로 나를 감싸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배움으로 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과 함께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책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책하는 나를 다시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자비를 보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책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자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자책도 지나갑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하늘입니다. 진짜 나는 자책도 실수도 부족함도 넘어서 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합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진실을 느껴봅니다. 나를 탓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회복되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가장 따뜻한 지지자가 됩니다. 고요히 부드럽게 자비롭게 나와 함께합니다.